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이제 통계적 머신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최근 각광받는 것들이죠. 실무에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통계적 머신러닝은 통계적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도학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귀,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신경망 이렇게 되죠. 신경망은 이제 워낙 인기가 좋아서 딥러닝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의사결정 트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뭐 카타이그를 좀 설명했고요. ID3 알고리즘과의 관계 설명했고요. 조건부 추론나무 이거를 이제 보호하는 게 조건부 추론나무다. 그런데 써보면 둘 다 뭐 별 차이는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결되는 과정으로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분류하거나 할 때 딥러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랜덤 포레스트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랜덤 포레스트는 뭐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하는 기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어떤 기법을 쓰냐면 앙상 기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막 설명하면 뭐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모델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앙상블 기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모델을 쫙 한 100개쯤 만들어서 그 결과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게 한 100개쯤 모이고 그걸 합쳐놓으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 최고 멋있는 거 하나 만드는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거 100개를 만들어서 이걸 통합해서 만드는 모델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앙상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앙상블 기법을 써서 이제 그 분류나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예측이죠. 만드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제 와서 뭐 이거 수학 같은 거를 공부하는 거는 사실 뭐 이제 전문 학자들이 있으니까 맡기고요. 저희들처럼 이제 그 응용이나 어플리케이션 만드시는 분들은 랜덤 포레스트 사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R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갖고 할 건데 앞에서도 아이리스 여기 의사결정 트리에서도 아이리스를 했었죠. 똑같이 아이리스를 할 겁니다. 서로 비교하는 건 효과도 있으니까. 아이리스 모양을 한번 보시면 아이리스는 이제 랭스 네 가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종류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된 데이터. 이거 150개 있는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이거 갖다가 앞에 거랑 또 다르게 이제 그 학습용 데이터, 그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 나누는데 이번엔 7대3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2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서 1인 거를 해서 앞에서 뭐 이미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 2로 나누어지고 그 뭐 1이 뭐 70%, 2가 30%가 되니까 그다음에 그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걔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갖고 와서 트레인 데이터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는 111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테스트 데이터는 39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거를 보시면 보신 분 아셨을 거고요. 모르시면 요거 그냥 돌려보시면 됩니다. R은 그냥 무료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 돌려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7대3으로 나눴어요. 그 학습용 70%, 테스트용 30%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죠. 이제 라이브러리, 랜덤 포레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이게 로드해야죠. 없으면 인스톨 패키지 아시죠? 어제 그 지난 슬라이드 설명했고요. 인스톨 패키지 한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받은 다음에 라이브러리 하면 이제 메모리에 올라오는 겁니다. 쓰게 되고요. 그리고 갖다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너무 간단한데 랜덤 포레스트 돌려야 되는데요. 뭐나 그냥 스페시스가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그죠?
앞에가 비슷하죠? 근데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 트리가 몇 개라고요? 앞에서 의사소통 트리는 한 개였죠? 이건 100개를 만드는 겁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진 모델이 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트리에서는 이 트리가 하나인 건데요. 될 놈 하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모자란 놈 100개를 만들어서 그걸 합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이 모델입니다. 이 계산 과정은요, 여러분이 지금은 배우시는 중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만약에 이제 다 끝나시면 이쪽을 공부하고 싶으실 때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요. 어쨌든 뭐 그냥 지금은 이제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모델을 구했어요. 근데 모델을 구해서 쭉 보면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이게 뭐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충 해서 결과를 보여주죠. 알았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벌써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는 어떤 점을 더 몇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만든 모델 있죠? 이 모델을 갖고서는 플로터를 그려보세요. 플로터를 그려보시면 이게 여러 개 쫙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트리가 10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트리가 100개인데 이쪽이 에러 창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에러 창이 에러가 막 들쑥날쑥 하다가 대충 보면 요 정도쯤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대충 스테이블해지죠. 에러가 크게 들쑥날쑥 않고 스테이블하게 간다는 거죠. 모델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그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했을 때 트리가 20개 이상이 되면, 처음에 100개를 주고 했는데 20개 이상만 되면 크게 에러나지 않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안정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요 20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모델을 만든 다음에요. 이 모델을 갖다가 플로트를 그려보는 것은 딴 데서는 아니고 랜덤 포레스트 의미가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는 처음에 이제 트리를 100개, 1000개씩 막 하거든요. 이걸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충 이 100개를 만들었는데 몇 개 정도 어줍쩡한 모델 몇 개 이상이 되면 뭐 안정화에도 들었는지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때 요 방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스 같은 경우 4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개의 이 4개 중에 어떤 변수가 중요하냐를 또 식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importance라는 명령을 쓰시게 되면 여기 쫙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요 2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시면 이거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요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진 거고요. 그러면 요거 2개가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는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도 하지만 그 모델 만들 때 그 모델을 구성하는 서브 모델이 몇 개가 적당한지, 또는 그럼 거기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중요한 변수인지 이렇게 식별해주는 기능들도 추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일종의 회계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트레인 데이터에서 만든 것과 예측한 것들을 갖다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뭐 이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한 것과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한 거 2개 갖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플로트 해가지고 보세요. 플로트 마진 모델과 테스트 데이터 보이시죠? 이거 요렇게 해서 마진을 테이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자 그래프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인덱스가 40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는 데이터가 40개 이상만 되면 대충 정확도가 이제 뭐 안전거리가 들어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서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예측 모델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조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요 관련해서 데이터 몇 개 이상이면 다 대충 오류가 안 난다. 서브 모델이 몇 개 이상이면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하거나 확인할 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게 랜덤 포레스트고요. 그 랜덤 포레스트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의외로 쓸모가 좀 있고요. 정확성도 괜찮고요. 데이터가 딥러닝은 아주 많아야 돼요. 딥러닝 같은 거, 신경망 같은 거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한 몇천 개, 몇만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아이리스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뭐 한 몇백 개만 있어도요, 얼추 그래도 제법 좋은 결과를 내고, 더군다나 간단해요. 알만 다운받아서 바로 쓸 수 있고요. 알았죠? 그래서 어저께 요 전에 했던 그 의사결정 트리를 갖다가 좀 더 확장한 것이다. 그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트리는 의사결정 모델을 하나만 만드는 데 반해서 랜덤 포레스트는 그런 만든 트리 갖다가 100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머지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랜덤 포레스트가 의사결정 트리보다 좀 더 정확하다라는 거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했고요. 이제 요 다음번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